어떻게 보면 이게 또 네, 영업의 노하우고 좀 기밀일 수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일하시는 여러 원장님들이랑 같이 1주 주기, 2주 주기, 4주 주기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얼굴에. 아, 정말요? 네, 직접 얼굴에 다 해본 거예요. 했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원장님 그 1편 때 좋은 내용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근데 2편 촬영 들어가는데 2편은 1편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1편에 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 주거나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편에 대해서는 레이저 제모의 원리,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하는지 좀 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2편을 보시기 전에 1편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실 거예요. 원장님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는데, 레이저 제모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털이 안 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영구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뭐라고 했죠? 바로 털이 자라는 털집, 모낭을 태워서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를 만드는 여기를 없애서 앞으로 자라게 되는 신호를 못 보내는 건데, 충분한 횟수를 했을 때는 이 모낭이 사실은 없어져서 여기가 털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털이 다시 자란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서는요 재생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뽑기도 하면 또 그 자리 또 자라기도 하고, 상처가 나면 그걸 또 재생을 하려고 하고, 또는 뭐 위를 아파서 또 위를 절제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른 부위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려고, 즉 우리 피부에서는 뭐가 없어지게 되면 어쨌거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을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털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몸에서 야, 털 어디 갔어? 모낭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 그러면 없어졌으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 주변에 줄기세포들이 하나 둘씩 모여요. 한두 개가 주변부에 모여서 작은 털을 좀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줄기세포가 모인다고 한들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만큼 오리지널 기능을 못해요. 레이저 제모를 충분히 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털은 자라지 않지만 그 줄기세포 주변의 작은 세포 때문에 다시 자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저 제모를 받기 전, 그 전처럼 억세거나 굵거나 같은 속도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영구적인 효과보다는 약간 반영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반영구.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피부에서 재생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부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원래처럼은 자라지 않는다. 그럼 원장님 만약에 나는 영구적으로 좀 털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레이저 제모를 받는 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효과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주기를 받으시는 게 좋고, 나는 계속 정말 털이 안 나고 싶어, 그러면 주기를 좀 띄워서 관리 개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계속 안 나게 되죠. 집이 생기려고 그러면 태워버리고, 맞아요. 생기려고 그러면 태워버리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 주변에는 작은 줄기세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어느 정도 효과로 가냐? 자, 우리가 보통 왁싱 있죠? 그 다음에 면도, 제모크림 이런 거 효과는 한 1주에서 2주일 정도 가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레이저 제모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사람에 맞는 모근의 굵기, 그 다음에 모량에 맞는 충분한 횟수를 진행했을 때 전 2년에서 5년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년이나 5년 뒤에는 또 털이 똑같이 자라요?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더라도 속도도 현저하게 늦고요, 모근의 굵기도 굉장히 얇죠. 그 친구들의 힘은 좀 약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골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분한 모량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 저도 여기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100이면 100, 많은 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 그 중에서도 수염 제모, 내가 좀 모가 얇고 평균보다 적은 분들은 5회에서 10회 정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모가 좀 평균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다, 그런 분들은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누가 봐도 진짜 얘는 털보야. 여기 까맣고. 맞아요. 누가 봐도 그냥 울버린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시원하게 30회 이상 하셔라, 그냥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런 분들 처음에는 이런 것 내용을 잘 모르시고 딴 데도 그냥 5회에서 10회 하면 괜찮다던데요 해서 10회를 끊었어요. 그냥 무조건 더 하시게 됩니다. 무조건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밖에 나머지 부위 있잖아요. 나머지 부위, 예를 들어서 남자 바디, 얼굴 빼고 나머지 남자 바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얼굴 헤어라인 포함해서요, 모든 바디라고 생각한다면 털이 많이 좀 없다, 좀 얇다, 그러면 5회도 충분하고요. 털이 좀 평균치에서 좀 더 된다, 그러면 10회에서 15회 정도 받으시게 되면 충분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레이저 제모 비용이잖아요. 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건지 또 원장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비용은 얼마인지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3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생각해봐요. 엔진의 성능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뭐 가죽의 소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레이저 제모 장비도 퀄리티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출력이 다르고요, 빔에 대한 안정도도 다르고요, 얼마나 빠른 세기로 나갈 수 있는지도 다르고요, 빔이 나가는 크기도 달라요. 국산이냐 수입이냐, 그 수입이면 그 회사도 브랜드 가치, 들어가는 고급 원재료, 그런 걸 따라서 다릅니다. 1번, 그래서 쓰는 장비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 제모는요, 장비가 저렴하거는 뭐 1000만 원대 초반부터, 그 다음에 수입 장비 조금 유명하다라고 하면 사실 억 단위예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뭐 그 중에서도 뭐 젠틀맥스라든지 사이노슈의 엘리트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억 단위에 육박합니다. 또 수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하물며 사면 엔진오일 갈아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필터 갈아야 되죠. 수입 장비는요, 월마다 몇백씩 들어갑니다. 그게 국산 장비와 수입 장비의 큰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이저 제모가 아까 제가 조금 보이진 않지만 결국엔 모낭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는 느낌은 약간 꼬집어서 받는 느낌도 들고 약간 뜨거워요. 일시적으로 좀 뜨거워요. 그래서 진정 관리를 추가하냐 안 하냐, 그 차이도 큽니다. 진정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셀프로 하는 아이스 롤러로 할 수도 있고요, 모델링 팩이라고 해서 좀 두껍게 올리는 진정 팩도 있고요, 기계로 크라이오라고 하는 심층적으로 좀 쿨링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관리까지 더 받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병원의 노하우나 경험치라고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대부분 환자나 고객분들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할 때 에너지 조절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레이저 제모 장비는 에너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레이저 제모가 나갈 때 그래프로 치면 딱 수직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반종 모양으로. 이런 나가는 곡선이 가우시안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가우시안 곡선의 그래프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요. 그런 값을 조절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 제모가 나가게 되는 반경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레이저 제모가 나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즉 에너지 값 이외에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3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 간호사도 쌤도 아니고 상담실장님도 아니고 오로지 의사예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를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도 한 번 받았는데도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저희 병원 친절합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하잖아요. 사실 그 꼼꼼함이 좀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이걸 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이저가 나가는 직경이 한 24mm라고 쳐요. 그러면요, 이 동그란 원이요 100% 에너지가 균일하지 않아요. 중심은 에너지가 높아요. 엣지 부분이죠, 끝 테두리 부분, 에너지가 좀 낮아요. 피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동그랗게 하고 여기만 동그랗게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 갔어요? 여기를 못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부는 에너지가 그래도 온전하게 많은데 테두리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테두리 부분은 제모가 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듬성듬성돼요, 고르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온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한 반원 정도, 이게 동그라미 좀 못생겼는데 50%는 겹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피부가요 판판하지 않죠. 이게 다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레이저가 딱 들어가려면 이 피부와 레이저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굴곡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레이저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피부잖아요. 레이저가 발사되는 끝단부라고 가정을 할게요. 끝단부가 너무 멀어지면 또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안전하게 붙도록 해야 돼요. 한 번을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여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의사의 꼼꼼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이제 고객분들이 잘해주려고 너무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과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다? 화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영업의 노하우고 좀 기밀일 수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기술을 요하는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닌 별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자분이나 이제 고객분들도 소중한 시간을 냈고, 또 우리도 그 소중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최대한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뭐 일반인 분들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장비 차이, 맞아요. 장비 원가 차이. 네, 원가 차이.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 진정 관리. 진정 관리. 어떠한 걸로 받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뭔가 병원만의 노하우, 노하우죠, 기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비용이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떠한 원장님께서는 우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장비도 사실 좀 저렴한 걸 구매하실 수 있고 관리도 좀 간소화하자.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맞아요. 또 어떠한 원장님은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오셨을 때 정말 완벽하게 이 제모라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장비도 비싼 거, 노하우나 기술을 계속 강화하시고 다 비용에 녹여져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원장님들의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철학이나 가치관에 많이 녹여져 있을까요? 이런 것도? 저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전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분, 제모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성향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겟층이 다른 것 같아요. 타겟층. 저렴한 시술을 많이 하고 또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거죠. 약간 분식집에도 우동이나 돈가스, 어떤 데는 뭐 스테이크까지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김밥만 딱 하나만 팔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는 약간 선택과 집중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나가는 돌발 질문. 네네. 원장님이 생각하는 레이저 제모의 적정 비용, 부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요 금액대가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가격분을 제시해버리면 이 약간 기준점이 될 수 있잖아요. 저기는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게 해요? 또는 왜 이렇게 비싸게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댓글로. 그래 되고요.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미 그냥 오픈 다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오픈돼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제 병원도 다 알아보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제모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좀 이 레이저 제모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뭐 많은 채널이나 뭐 다른 분들, 심지어 업체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당일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전에 면도를 해라, 털이 약간 있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이저 제모 받는 당일날 면도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병원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털의 길이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털의 길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 과정에서 이런 게 미스매치가 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만큼 길러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뭐냐면 안에 털을 자라게 하는 털의 집을 없애야 돼요. 근데 표피에 털이 많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 가게 되면 우리 정상 피부가 표피에 있잖아요. 화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짧게 면도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당일날 면도하시면 물리적인 스크래치, 이어서 레이저 제모에 의한 약간의 자극, 이 이중인 것 때문에 보통 하루 전날에 면도하고 오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초반에만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이에요. 초반에만 충분히 진정 관리하고 연고 같은 걸 잘 바르게 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괜찮고요. 그 과정만 지나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당일날 면도하시고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4주 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4주 주기로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레이저 제모가요, 성장하는 털에만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발이 보면요, 성장하는 털이 90%입니다. 나머지 1%는 이제 죽어서 쇠퇴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쉬는 주기를 휴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털이 90% 정도는 성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털의 주기를 조금 더 앞당기게 되면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발단이 됐고, 저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일하시는 여러 원장님들이랑 같이 1주 주기, 2주 주기, 4주 주기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얼굴에. 정말로? 네, 직접 얼굴에 다 해본 거예요. 했는데 2주 주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제가 논문을 낸 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얻은 거긴 하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장님, 근데 레이저 제모랑 반대되는 또 비슷한 시술이라니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왁싱. 네. 왁싱. 원장님은 진짜 솔직하게 왁싱이랑 레이저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더 추천하시는지. 레이저 제모 압승입니다. 압승이에요.
종사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고민도 안 하시네요. 네, 이건 악성이에요. 왜냐하면 1번 중요한 게 목적이 뭐예요? 털 없애는 거잖아요. 그 효과의 지속성이 일단 최우선이에요. 왁싱은 효과가 1에서 2주. 뭐 저처럼 많은 트러블들은 뭐 1주도 못 가는 거죠. 레이저 제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횟수를 했을 때 2년에서 5년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에 대한 자극도 때문이에요. 왁싱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피부를 당기잖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일단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 털을 뽑는 거를 그렇게 좀 의학적으로는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네. 뽑으면서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는 균에 의해서 세균감염, 모낭염이 심해져요. 모낭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색소 침착 오죠. 나중에는 흉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레이저 제모 압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증인데요. 두 개 다 받아보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명확히 합니다. 레이저 제모 훨씬 안 아파요. 거의 뭐 반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 면에서도 저는 레이저 제모 훨씬 더 우수하다 봅니다. 레이저 제모 진짜 압승이네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레이저 제모는 연구는 아니다. 하지만 반영구적으로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그 사람에 맞는 모근과 모량에 맞는 충분한 횟수로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 제모는 효과는 이제 당연히 털을 안 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낭염을 유의미하게 감소해서 추후에 생겨나게 될 색소 침착과 흉터도 정말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제모를 받으러 갈 때에는 팁을 드리자면 그 병원에서 이 레이저 제모를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레이저 제모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받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